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존 머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섣부른 동정이나 원치 않는 관심 앞에서 마음속으로 제발 그냥 나를 좀 내버려도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나를 위한다는 그 사람의 친절이 오이를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절박한 외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존 머시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영해는요,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한 명은 이유도 없이 그냥 끝없이 걷고 다른 한 명은 갑자기 채식을 시작하죠. 이들의 행동은 사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저항도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하나의 방식일 뿐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질 않아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폐공포증, 정신 이상 같은 이름표를 딱 붙여서 격리하거나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로 폭력적인 교정을 시도하죠. 오늘 우리는 존 머시의 이 고독한 발걸음을 따라가 보면서요. 이 거대한 세상의 강요 앞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또 위대한 몸부림인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중심이죠. 누구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인물 존 머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냥 존 머시예요. 진짜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려진 사실이라고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의 아내가 집에서 인형을 만들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존 머시 자신은 날씨가 어떻든 정말 폭풍이 몰아치고 폭염이 쏟아져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걷는다는 것뿐이죠. 낡은 외투에 지팡이, 그리고 텅 빈 배낭, 그게 그의 전부였어요. 그는 마을 풍경의 일부처럼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내면에 들어가 보진 못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알지만 사실은 아무도 그를 모르는 살아있는 유령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했을 때 세상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은 그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서둘러서 진단하고 규정하려고 들죠. 어른들은 존 머시의 이 끝없는 걸음을 밀폐공포증이라는 아주 편리한 단어로 딱 설명해버려요. 아, 저 사람은 닫힌 공간을 무서워하는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을 떠도는구나 하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이해하려는 노력일까요? 사실은 그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자신들의 합리적인 세계에서 벗어난 미지의 존재를 환자라는 안전한 상자 안에 가둬버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는 그런 방어 기제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은 그에게 정말 온갖 이름표를 다 붙였습니다. 밀폐공포증 환자, 정신 나간 사람, 심지어는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피해자라는 나름의 서사를 부여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추측과 진단은 존 머시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그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였을 뿐. 정작 그의 내면이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에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섣부른 진단과 동정 속에서 마침내 존 머시가 자신의 목소리로 터뜨린 유일한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폭우가 쏟아지던 바로 그날. 화자인 소년의 아버지가 차를 세우고 태워주겠다며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는 온몸으로 절규하듯 외칩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 이건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자신의 존재 방식을 침해하는 세상의 모든 간섭에 맞서서 그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간절하고도 처절한 호소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본 한 소년은 어땠을까요? 보통 이 소설을 성장소설로 많이 보시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관찰에 있습니다. 소년이 뭔가를 배워서 어른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는 그 순수한 시선만이 가다할 수 있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죠. 소년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존 머시와 마주치게 돼요. 첫 번째는 아버지 차 안에서 그의 절규를 직접 들었던 그 폭풍우 속 만남이었죠. 두 번째 만남은 더 극적이에요.
짝사랑하던 소녀에게 상처받고 피아노 선생님에게 혹평을 들은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바로 그 나무 아래로 존머 씨가 지나가면서 차마 한숨이라고도 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뒤엉킨 그런 신음소리를 내뱉습니다. 소녀는 타인의 그 거대한 고통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고 나무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마지막 만남은 그의 생이 끝나는 고요한 호숫가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녀는 어른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줘요. 그는 존머 씨를 보면서 왜 저러는 걸까? 묻거나 밀폐공포증 환자라고 멋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위에서, 자전거 위에서, 길 위에서 존머 씨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묵묵히 지켜볼 뿐이에요. 어른들이 가진 합리성의 잣대, 규정하려는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존머 씨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아마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년이 존머 씨의 마지막을 목격하고 내린 선택, 그것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존머 씨가 옷을 입은 채 그대로 호수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소년의 그 순수한 눈에는 그 기이한 장면이 자살로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물속에 빠뜨린 지팡이라도 찾는 줄 알았죠.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이상한 방식으로 목욕을 하려는 건가? 생각해요. 마침내 물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조차 저 넓은 호수를 걸어서 건너려는 건가?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합니다. 그의 머릿속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존머 씨의 머리가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소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청하는 대신 그저 침묵을 선택합니다. 훗날 어른이 된 화자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묻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철저하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고 그는 말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어린 소년을 그토록 완벽한 침묵 속에 머물게 만들었을까요? 소년의 침묵은요, 절대 방관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들었던 존머 씨의 유일한 소원,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준 가장 적극적인 행위였습니다. 평생을 세상의 간섭으로부터 도망치듯 걸어야 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걸음, 그 마지막마저 세상의 소란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그냥 놔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년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이해이자 그의 존엄을 지켜준 마지막 존중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머 씨를 기억하시나요? 이 질문은 그냥 소설 속 인물을 기억하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혹은 지금도 곁에 있는 수많은 존머 씨들을 기억하냐는 질문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섣불리 판단해버렸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잣대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저 사람 이상해, 사회 부적응자야, 비정상이야 이런 이름표를 붙여버리나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헤아리려 하기보다 나의 편의를 위해 쉽사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소설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년의 아버지가 베푼 친절 말이에요. 분명 선의였지만 그건 존머 씨에게는 견딜 수 없는 폭력이었죠. 때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조언이, 우리의 관심이 상대방의 고유한 세계를 침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 속에 사실은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그런 오만한 욕망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짧지만 정말 깊은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남겨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첫째,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겸손함. 둘째, 타인의 고유한 세계를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셋째, 때로는 적극적인 개입보다 그저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깊은 사랑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을 나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오만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어쩌면 진정한 이해라는 건 시끄러운 분석이나 설명이 아니라 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